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요 며칠 동안은 선생님이 영상을 엄청 늦은 밤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많은 기침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은 이른 아침에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두 가지를 배웠었죠. 두 가지, 그치?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었던 건 뭐예요?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팔품사. 자, 팔품사 한번 정의해 볼까요? 팔품사는 우리가 뭐라고 했지? 8가지 종류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는 8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명동에서 형부가 뭐한다? 대감과 접전을 펼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대감, 접전. 그쵸?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게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8가지 품사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팔품사를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에서 팔품사를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문장의 구성이죠. 문장의 구성. 자, 문장의 구성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주 빠르게. 자, 문장의 구성은 총 몇 파트가 있다? 네, 맞아요. 5개로 나뉘어져 있었죠. 1, 2, 3, 4, 5.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주어였어요. 두 번째는 동사, 세 번째는 보어, 네 번째는 목적어, 다섯 번째는 수식어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어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지.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해석은 있는 이가 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품사는 뭐다? 예, 명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명사라고 말하면은 명사 안에는 대명사 포함입니다. 대명사도 명사니까 명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대명사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동사는 우리가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내고 뭐뭐뭐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동사는 당연히, 품사는 동사겠죠. 동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거 볼게. 자, 보어였습니다. 보어는 우리가 보충 언어라고 했습니다. 언제 보충을 해주냐?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주어와 동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 해석하려고 하니까 한 2% 부족해. 그래서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 이 문장을 보충해 줌으로써, 비어진 공간을 채워 줌으로써 문장을 성립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보충 언어이고 해석하면은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거예요. 보어도 품사가 있었죠. 보어는 품사가 뭐가 있었지? 맞아, 명사랑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인데 대상이라는 말이 뭐였지? 대상은 우리가 당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로 동사의 대상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자고 하면은 동사를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당하는 대상. 그쵸? 자, 그러면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을을 하나 더 있었죠? 에게. 책에는 보통 을을까지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에게까지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목적어는 품사가 뭐였죠? 목적어는 대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일 것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뭔가를 수식하다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얘가 뭐라고 했지? 수식하다란 말은 곧 꾸며주다, 꾸며주는 말이다. 자, 우리 팔품사에서 꾸며주는 말 2가지 배웠었죠? 뭐가 있었어요? 형용사랑 그리고 부사가 있더라. 그리고 수식어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우리가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전명구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기억날 줄 몰라요? 자, 전명구. 기억 안 나면 앞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는 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전치사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야? 명사를 붙여. 그럼 얘가 뭐가 된대요? 얘가 수식어가 된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말로 수식어 구라고 하기도 하고, 옆에다가 다시 정리할게. 자, 전명구는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전명구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전명구는 수식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 얘는 수식어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수식어구. 근데 전명구는 수식어구인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아, 꾸며주는 말인 부사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는 전명구고 전명구는 부사구고 부사구는 전명구고 부사구는 수식어구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예시에 들기 앞서서 선생님이 요번에 찍는 동영상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 그리고 절입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왜? 선생님이 전명구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라는 단어 뜻, 이 구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찍으면서 구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입니다. 근데 문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100% 잘 이해가 됐을까라는 높아심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구와 절.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고 보면은 구와 절은요. 단어와 단어의 조합입니다. 다시. 구는 뭐라고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야.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는 2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장이 아닌 거를 우리는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절은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얘가 뭐인 거를 얘는 문장이 되는 거를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문장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고요. 문장인 것은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 자,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구는 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가 쓰이면 그럼 명사 구가 되겠지. 그치? 형용사처럼 쓰이면 그럼 뭐가 될까요?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쵸? 형용사 구. 그리고 만약에 부사처럼 쓰였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부사 구가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부사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수식어구 또는 전명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요거 잘 기억해두고 예문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example. 자, 첫 번째 example입니다. 자, he bought a big bag.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자, 그러면 그는 큰 가방을 샀다가 되겠지? 우리가 문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맞아. 동사부터 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동사의 뜻은 사다 buy의 과거형인 bought이 나왔습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샀다가 되겠죠? 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동사를 찾으면은 바로 쉽게 뭘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동사 앞쪽에 위치해 있는 he, 이 아이의 역할이 뭐예요? 얘는 그쵸?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왜냐면은 문장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문장인데 동사 앞쪽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뭐예요? 주어잖아, 주어. 그렇기 때문에 동사 bought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he는 뭐이다?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러면 he bought a big bag. 그는 큰 가방을 샀습니다. 큰 가방을 샀대. 큰 가방을 샀대요. 그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맞아.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자,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품사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목적어의 품사? 목적어의 품사 뭐였어요? 목적어. 자, 목적어의 품사 뭐였대요? 명사였대잖아요, 명사. 그치? 그래서 여기서 big bag은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big ba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는 우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구를 다시 한번 정해 볼게. 구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야. 단어가 2개 이상이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라고 구 또는 절이 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big bag, big bag. 자, 요 단어들이 모여져 있어서 이게 문장이 되나요? 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지. 왜? 주어랑 동사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얘를 바로 구라고 얘기합니다. 구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볼까? 자, 다른 예시. 뭐, reading a lot of book is very helpful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뭐부터 봐라? 맞아요.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동사부터 보라고. 그치? 자, 비동사 is 써져 있죠? 그러면 이 비동사 is 앞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겠니? 동사 앞에 있는 애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reading a lot of books에서 reading a lot of book. 자, 얘는 뭐예요? 얘가 맞아. 주어죠. 자, 주어가 좀 길죠? 그치? 얘 주어야, 주어. 자, 그러면 이 reading a lot of books, 자, is very helpful 이라고 했어요. 자, very helpful은 매우 유용한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품사가 뭐가 되겠어요? 보어가 되겠죠? 얘 보어예요. 보어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매우 유용한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구라서 우리는 얘를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문장의 구성에서는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주어랑 비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얘 보어죠, 보어. 그치?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거 하나 볼게요. 하나 더 예시를 보면은 Steve goes to school by bus라고 했어요. 자, 스티브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동사부터 찾아볼까? 동사 goes죠? 가다예요. 그러면은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스티브가 뭐다? 얘는 주어다. 주어고 동사고요. 그쵸? 자, 학교에 갑니다. to school. 학교에 가는 이 학교. 장소를 나타내지? 그럼 장소 앞에 우리 뭐 쓰인다고 했었죠? 맞아요. 시간, 장소, 목적 앞에는 전치사 쓰인다고 그랬어.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었네요. 근데 to school 단어 두 개의 조합이야. 문장이야, 문장이 아니야? 문장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뭡니까? 전명구요. 그치? 자, 두 개의 단어가 모였는데 문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by bus. 자, 버스를 이용해서. 자, 수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by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가는 수단이 뭐예요? 버스죠.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치?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전치사 붙습니다. 얘 또한 뭐가 돼요? 전명구가 되죠. 그치? 자, 그래서 to school과 by bus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부사처럼 사용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부사구.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 뭐라고? 부사구는 곧 뭐다? 부사구는 곧 수식어구이고요. 수식어구는 곧 우리가 전명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렇게가 구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조합이 되었을 때, 문장이란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라고 얘기한다. A big bag, 그리고 very helpful, 문장 아니죠. 그리고 by bus, 문장 아니에요. To school, 역시나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단어 이상이 조합이 됐는데 문장이 아닌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구라고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거를 보면서 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 자, 선생님 그럼 절은 뭔가요? 절은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됐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뭐야? 우연치 않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묶여 있네. 주어 동사 묶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맞아. 뭐라고 한대요? 우리 문장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주어 동사 있으면 문장이잖아. 그쵸? 그래서 문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서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를 좀 봅시다. 자, 예문, example. 자, 예문을 보면은 I know that.
자, 나는 알아. 자, 내가 뭐를 하냐면 I know that you are honest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는 너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너가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 선생님이 문장을 볼 때는 뭘 보라고? 항상 동사를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가 나왔어? 하나만 나왔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동사 몇 개 나오니? 맞아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치? I know. 자, know라는 알다라는 동사 하나. 자, 지우고 알다는 동사 하나, 그리고 무엇이다라는 비동사 하나 나오죠. 그치? 그럼 동사 앞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맞아요. 이게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돼요. 한 문장인데 왜 주어 동사가 2개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사실 이 한 문장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문장 안에 문장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나는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너가 정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that 이하로 that 뒤로부터 들어가 있는 요 문장을 우리는 that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at절. 그냥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that 뒤에 문장을 이루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that절이라고 얘기해요. 그치? 3개의 단어들의 조합인데 이 3개의 단어가 문장이더라 하니까 우리가 요걸 that절이라고 that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문장 안에서 또 다른 문장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example 하나 더. This is the book. 자, 이것은 책이에요. This is the book which I told you about. 이런 거. 자, 이게 바로 책이야.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자, 이것이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야? 내가 너에게 말했었던 책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보라고요? 맞아. 주어 동사 보라고 했지. 자, 주어, 동사죠. 동사, 비동사 is 쓰였고요. told, tell의 과거형 told 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 바로 앞에 있는 this는 뭐가 된다? 얘는 주어가 된다. told 앞에 있는 I는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그러면은 문장 하나, 문장 2개. I told you about, 내가 너에게 대해서 말했던 것들. 자, 그리고 this book, this is the book, 이것이 책이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은 which 다음에 나와 있는 I told you about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던 것들 기억나? 그 책 있잖아. 그 책. 너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 책. 그럼 여기에서 I told you about은 book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수식해주는,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않아. 얘를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형용사절. 왜? 앞에 있는 뭘 꾸며주니까?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와 절. 구는 2개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이다. 그쵸? 구와 절은 2개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인데 이 2개 단어의 이상의 조합이 문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문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구와 절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문법 시간, 리딩 시간 때 선생님들이 무슨 구,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면은 문장이구나, 문장이 아니구나, 요 정도 우리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구와 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